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은 지 일주일,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은 지 사흘.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을까? 이 관계는 이제 끝난 걸까?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퇴사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카톡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후회는 독처럼 번져갔습니다. 4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SNS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관계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진심을 다하면 상대방도 그만큼 응답할 거라고, 관계는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5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는 50년을 살아온 사람들만이 뼈저리게 체득한 인간관계의 진실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칙들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소유하려 합니다. 친구를 소유하고, 동료를 소유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소유하려 합니다. 내 친구가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내 자식은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관계 중독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비로소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거래로 인식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지. 이것은 무의식적 거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관계에서도 손익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항상 당신에게 불리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준 것은 크게 보이고 상대방이 준 것은 작게 보입니다. 40대 한 남성은 친구에게 사업 자금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1년 뒤 갚았지만 그는 여전히 섭섭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고작 카톡 한 줄로 고맙다고. 그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동의 빚을 지우려 한 것입니다. 평생 감사해야 하는 친구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장 교묘한 집착은 정의감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어. 사과를 받아야 해. 이건 불공평해. 바로 잡아야 해. 당신은 정의를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50대 한 여성은 10년 전 친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친구가 사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간 붙잡고 있던 것은 정의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은 욕망이었다는 것을. 모든 관계 고통의 밑바닥에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나를 봐줘. 나를 인정해줘. 나를 사랑해줘. 이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당신을 인정해도 한 사람이 외면하면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찾는 인정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작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는다. 50살이 넘어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평생 찾아 헤맨 인정은 애초에 자기 안에서 시작했어야 했다는 것을.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멀어지면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답이다. 하지만 현대인은 이 적당함을 모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친구면 매일 연락해야 하고 아니면 아예 남이 되어야 합니다. 50대가 되면 알게 됩니다. 진짜 성숙한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해도 편하지 않는 관계. 1년에 한 번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본질을 맹목적 의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원합니다. 관계에서도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사랑. 하지만 이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새로운 욕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50살이 넘으면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관계에서 더 많음을 원하는 대신 충분함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반응. 통제 불가능한 것, 타인의 생각, 타인의 행동, 타인의 평가.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은 노예가 된다. 당신이 지금 겪는 관계의 고통 대부분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당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게 연락하지 않지? 당신은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하지? 당신은 상대방의 해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50대 한 남성은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 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잘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타인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러면 당신도 자유로워진다. 상대방이 당신을 떠날 자유. 상대방이 당신을 오해할 자유.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할 자유. 이 자유를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니체가 말하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리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 속에서 안전을 찾습니다. 친구 그룹에 속하고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뭅니다. 하지만 니체는 경고합니다. 무리는 당신을 평범하게 만든다. 50살이 넘으면 알게 됩니다. 진짜 성장은 고독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할 용기. 모든 관계를 지키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용기.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고독이다. 나머지는 모두 도피다. 사람들은 관계에 집착합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50대 한 여성은 평생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남편, 자식, 친구, 동료. 그녀는 항상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와 함께 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진짜 좋아하는 것도, 진짜 원하는 것도 몰랐다는 것을. 고독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더 높이 오르려면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얕은 관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50살 넘으면 알게 되는 인간관계 법칙 10가지. 이제 구체적인 법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5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피와 눈물로 배운 진실입니다. 법칙 1. 모든 관계를 지키려 하지 마라. 20대에는 친구가 100명이어도 모자랐습니다. 30대에는 50명이면 충분했습니다. 40대에는 10명만 남았습니다. 50대에는 3명이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입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려는 순간 당신은 아무 관계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50대 한 남성은 매년 명절 때마다 친척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그는 불참했습니다. 예상했던 비난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부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관계는 애초에 지킬 필요가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지난 1년간 당신에게 진짜 의미 있었던 사람 5명을 적어보세요. 나머지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법칙 2.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 오지 않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다. 당신이 항상 먼저 연락합니다. 당신이 항상 먼저 약속을 잡습니다. 당신이 항상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연락 안 하면 이 사람은 영영 연락 안 하겠지? 맞습니다. 연락 안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50대 한 여성은 10년지기 친구에게 항상 먼저 연락했습니다. 어느 날 실험 삼아 연락을 끊어봤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일방적 관계의 무게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실천법. 한 달간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누가 당신에게 연락하는지 지켜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법칙 3. 상대방의 무례를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애다.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직장 동료인데, 당신은 참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말을 참고, 상대방의 무시를 참고, 상대방의 이기심을 참습니다. 왜일까요? 관계가 깨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으면 알게 됩니다.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참는 것은 관계를 부패시킵니다. 한 50대 남성은 형제에게 평생 무시당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형, 그렇게 말하면 나 상처받아. 형은 놀랐습니다. 동생이 상처받는 줄 몰랐습니다. 관계가 깨질 것 같았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실천법.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할 때 즉시 말하세요.
그 말은 나를 불편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상대방의 반응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법칙 4 설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납득시키려 하지 마라.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게. 오해인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내 입장도 이해해줘. 당신은 상대방을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당신의 선의를 이해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으면 알게 됩니다. 이해하려는 사람은 설명 없이도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40대 한 여성은 친구 모임에 불참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섭섭해하자 그녀는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못 갔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친구들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변명이 길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설명은 변명으로 들린다는 것을. 진짜 친구는 못 가서 미안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방어입니다. 실천법. 상대방이 당신을 오해할 때 한 번만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래도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두세요. 당신의 가치는 상대방의 이해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칙 5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다. 당신은 거절을 못합니다.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상대방이 화낼까봐, 상대방이 떠날까봐. 그래서 당신은 내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에도,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빌려주고 싶지 않은 돈에도. 50대가 되면 알게 됩니다. 아니오를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순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50대 남성은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선배,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그는 항상 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말 바빠서 거절했습니다. 후배는 돌변했습니다. 선배,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선배 챙겼는데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후배가 사랑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예스였다는 것을. 실천법. 일주일에 한 번 의도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약속 있어서 못 가.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거절 후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그것이 진짜 관계의 시험지입니다. 법칙 6 과거의 정이 아니라 현재의 에너지로 관계를 판단하라. 그래도 우리 10년 친구잖아. 그래도 우리 20년 부부잖아. 그래도 우리 혈육이잖아. 과거가 현재를 인질로 잡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으면 알게 됩니다. 과거는 관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한 50대 여성은 30년 친구와 매년 만났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피곤했습니다. 친구는 항상 불평만 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30년 친구인데. 그녀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30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이 관계가 나에게 독인지 약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천법. 당신의 모든 관계를 점검하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에너지를 얻는가, 잃는가?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과거의 정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면 됩니다. 법칙 7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라. 저 사람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내가 더 잘해주면 달라지겠지. 당신은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상대방이 깨닫기를,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50대가 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60대 한 남성은 40년간 아내가 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변하기를 기대한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떠나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실천법. 당신이 누군가에게 변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찢으세요.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법칙 8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다. 상대방이 답장을 안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회피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바쁜가 보다. 나중에 하겠지. 깜빡했겠지. 아닙니다. 침묵은 명확한 대답입니다. 당신은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 50대 한 여성은 오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보냈습니다. 또 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친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명확한 거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침묵을 해석하려 합니다. 상대방을 변호하려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으면 알게 됩니다. 침묵은 해석이 필요 없다는 것을. 침묵은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침묵으로 답한다면 그것을 존중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이미 명확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듣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법칙 9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나쁜 관계에 머뭅니다. 외로울까봐, 혼자일까봐. 하지만 50살이 넘으면 깨닫습니다. 나쁜 관계 속의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느껴집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독은 평화입니다. 50대 한 남성은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는 고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자유. 실천법. 일주일에 하루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이 느끼는 것을 관찰하세요. 두려움인가요? 평화인가요? 법칙 10관계의 질은 당신이 포기할 수 있는 것에 양에 비례한다. 진짜 관계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떠나도 나는 괜찮아. 이 마음가짐이 생길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상대방을 잃을까봐 두려워할수록 관계는 불안정해집니다. 상대방을 놓아줄 수 있을 때 관계는 안정됩니다. 한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떠날까봐 항상 불안했습니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숨막혔습니다. 상담가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끝장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담가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내가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1년간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미를 찾고 친구를 만나고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1년 뒤 그는 변했습니다. 아내가 떠나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슬프겠지만 끝장은 아닐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남편의 집착이 사라지자 아내도 숨 쉴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천법. 당신이 가장 집착하는 관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이 내일 떠난다면 상상해 보세요.
두렵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집착입니다. 50살을 넘으면 알게 되는 가장 큰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의 고통은 이 진실을 외면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타인의 인정은 공허합니다. 당신이 당신과 평화롭지 않으면 어떤 관계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지금은 나 자신에게 사랑받으면 충분해요. 젊었을 때는 외로움이 두려웠어요. 지금은 나쁜 관계가 더 두려워요. 젊었을 때는 관계를 지키려 애썼어요. 지금은 관계가 저절로 흘러가도록 놔둬요.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관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함을 아는 것, 이것이 50살이 넘어 배우는 진짜 지혜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놓아주는 순간 당신의 손에는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그 적은 것들이 사실은 전부였다는 것을. 평생 찾아 헤맨 평화는 애초에 많은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50살, 인생의 절반이 지나간 지점. 어쩌면 당신은 지금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시작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관계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 대답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진짜 평화를 응원합니다.